자, 오늘은 그토록 기다려왔던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을 지금 탑승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렉스를 대체할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MPV 스타리아가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존의 스타렉스와 비교하여 엄청난 기능과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타리아 라운지와 스타렉스 어반을 직접 비교해가며 스타리아의 새로운 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Next, mobility life. Staria Lounge. 전방 시선은 시야와 그 위에 선루프가 있어서 엄청나게 넓은 개방감, 특히 이쪽 조수석에서는 그야말로 아마 이게 그립으로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엄청 넓은 공간감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물론 뒤쪽은 마찬가지고, 제가 실제 스타렉스를 어반을 사륜구동으로 지금 타고 있는데 진짜로 궁금했던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썬루프는 뒤가 안 열리는 줄 알았더니 뒤쪽도 다 개방이 됩니다. 썬루프는 뒤에는 그 차량만 해가림망만 왔다 갔다 하고, 유리가 기존의 스타렉스처럼 이제 유리가 열리진 않습니다. 이것도 좀 처음 봤네. 그 HID 같이 앞에 계기판이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핸들을 너무 이거 내리니까 되게 좀 자세가 안 나와서 이제 위치 제 몸 사이즈하고 맞춰서 올렸더니 계기판이 약간 저렇게 하단이 살짝 이렇게 좀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안장이 아니고 의자를 좀 올리게 되면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의자가 거의 완전 지금으로 봐서도 화물차 같이 화물차보다도 오히려 저런 화물차보다도 높은 자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어요. 처음에 딱 탔을 때 느낌은 야, 뭐 이런 차가 다 있지 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불과 한 5분도 안 됐는데 그 느낌 자체는 진짜 새로운 차를 지금 타고 있는데, 넓은 공간에서 주는 그 여유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도 여기가 완전 이쪽은 이렇게 tung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이쪽 조수석 공간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별도로 차별화돼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고, 일단 그 내비게이션 화면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그 어반 9인치도 안 되죠. 그 작은 그 모니터보다는 훨씬 큰 시인성이 좋고, 타변구인가 이거 시동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이거가 조금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껐다 켜졌다 하면서 엔진에 무리가 가고, 우리가 아침에 그 시동을 꺼져 있을 때 차를 키면은 그때 제일 크게 차에 무리가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시로 자꾸 그 아이들 스탑 앤 고 엔진에 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켜질 때 바로 즉각적으로 좀 켜지는 게 아니라 한 0.5초, 1초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빨리 움직이는데 좀 성격 급한 분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재 자체가 이게 알칸테라 소재로 되게 그 고급지게, 이게 검정색으로 돼 있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또 검정색으로 되면은 이쪽 내부 공간이 또 나름 또 칙칙해지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화사하고 밝고 차가 더 커 보이고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밝은 색의 소재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계기판이 요 앞에 그리고 있고, 이게 뚜껑이 뭐 열려서 뭐 수납을 하고 뭐 충전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예전에 카니발을 타봤을 때 카니발도 이거 중간에 이렇게 그 사물함이 열리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넣고 빼고 하기가, 그때 당시는 내비게이션 거치도 해야 되고 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이걸 열면은 여기 뭘 꺼내려고 하면은 이쪽 그 내비게이션 화면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물건들은 좀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처음에 탔을 때 제가 이런 전자식
기아를 자주 접하지 못했는데 제주도 갔을 때 차를 렌트를 했을 때 이런 소나타라든지 이걸 만져보긴 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자꾸 이게 쳐다봐야 되고, 이거를 눌릴 때 이게 맞나 이렇게 가끔은 R&D가 정말 쉽게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도 막 잘못 누를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가끔은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은 기아봉을 잡고 이게 가는 느낌도 있고 했는데 뭔가 잡을 것도 없고, 일단은 이 차는 제일 고급 사양으로 전자식 기아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 이게 뭔가 했는데 뒤에 안전벨트 안 매면 이렇게 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이 옆에가 엄청 넓어가지고 이게 거의 허벅지하고 제 허벅지가 이 차 옆에 창문 바닥면이랑 거의 수평입니다. 사실 전 요즘에 차들이 창문이 이게 자꾸 작게 나오고, 저는 좀 넓은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스타리아처럼 넓은 차가 나왔길래 야, 이거 너무 넓은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동차 단속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썬팅을 다 대부분 하실 것이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풍경과 경치를 즐길 때는 오히려 더 유리한 면이 좀 많지 않을까. 이따가 내려서 이제 내려가지고 바깥의 모습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그 다음에 여기서 버튼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왼쪽 자동문, 여기가 오른쪽 자동문, 그 다음에 파워 도어 오프, 문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거가 기능을 끄는 거죠. 요거는 블루링크 SS 긴급 상황 때 쓰는 거, 요거는 빌트인 캠. 그리고 하이 패스는 보통 룸밀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 언제부턴가 요쪽 그 천장에 달려있는 그 룸 램프 안쪽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 빌트인 캠은 이쪽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무선 충전 한 부분도 있고, 지금 2700cc 그 스타렉스 어반 사륜구동차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길을 좀 잘 들여놨는지 밟으면 밟는 대로 엄청 잘 나갑니다. 물론 엔진오일 관리도 잘 해주고 있고, 합성유 100% 위주로 이렇게 교환도 해주고 있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지만 차가 참 잘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LPG와 그 디젤 중에 고민도 하고 있고, LPG로 선택을 하면 H트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사륜이 안 된다는 거죠. 사륜이 안 돼서 그런 단점이 좀 있고, 근데 연료비가 싸고 디젤보다 상당히 정숙한, 그래서 앞으로 차를 살 때 전기차는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고, LPG도 충전 문제를 생각을 했는데 큰 길거리마다 이렇게 주유소 옆 근처나 LPG 충전하는 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마찬가지로 다 있죠. 그래서 크게 많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다만 cc가 너무 높기 때문에 3500cc LPG이기 때문에 세금이 또 너무 많이 나오는 또 단점이 있어요. 11인승은 이 속도를 또 110km로 또 락이 또 걸려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Oh, no. 그래서 참 이래저래 차를 하나 고를 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약 500m 앞 그리고 시속 60km 7인승은 이 참 시트가 엄청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트도 엄청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은 7인승은 그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업용으로 쓴다고 해도 법이 희한하게 다 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조항들이나 법 조항들은 누가 만드는지 참 머리가 좋으신 것 같은데, 11인승은 세금이 10만원도 안 되는 1년에 8만원 엄청 싼데 불구하고, 대신에 세금 싸게 내는 대신에 속도 내지 마. 물론 안전히 사람들을 많이 태워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이제 좀 속도를 못 내게끔 이렇게 설정을 또 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110km밖에 못 달리게 돼 있고, 그리고 9인승은 적합한 차종이긴 한데, 그래서 LPG를 하려고 했더니 사륜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강원도나 어디 서울에서도 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사륜구동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LPG는 또 사륜구동을 붙일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시끄럽고 소리가 소음이 큰 이 또 디젤로 또 가야 되나, 이런 또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행을 하고 달릴 때는 원래 LPG나 디젤이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주행을 하게 되면은 뭐 60km 이상 70, 80 넘어가면은 소음은 거의 뭐 나는 거는 뭐 그 돌진 개찐입니다. 거의 뭐. 근데 좀 정차시나 낮은 속도로 달릴 때 그 소음이 좀 크게 들리고 있죠. 근데 디젤이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56km입니다. 지금 이 속도에서 소리는 상당히 많이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타렉스보다 소리가 상당히 좀 조용하게 들리는 걸 느낄 수 있고, 자, 이제 자유로에 진입을 이제 하기 직전인데, 과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스타렉스 어반 차의 그 주행감이나, 이게 핸들을 제가 이렇게 삐져나가지 말라고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도 지금 타고 있는 스타렉스 어반은 없죠. 그리고 뭐 오랜 불만이었던 스마트 키도 없고. 자, 이제 자유로를 진입을 합니다. 자, 이제 자유로 진입해서 깜빡이 키면은 이렇게 우측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여주고, 뭐 새로운 기능인데 저는 처음 이제 접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접해 봤겠지만, 자, 이제 한번 좀 달려보자면, 여기가 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뭐 힘 딸린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글쎄요, 이 정도면은 몸이 밟았을 때 뒤로 확 제껴질 정도의 뭐 이 차가 스포츠카도 아니고, 확실히 요철이라든지 둔턱이나 이런 부분 넘어가는 거는 노면을 잘 대처를 해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좀 세게 달려도 예, 잘 치고 나가는 부분이, 그냥 일상적인 주행이나 고속도로 이렇게 좀 얌전하게 편안하게 달리고 할 때는 뭐 그냥 아무 뭐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무난할 그런 수준입니다. 요즘에는 카메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찍히면 가족 외식비가 날아갑니다. 자, 카메라가 지나갔고, 여기가 제한 속도가 90km인가 그렇죠. 뭐 더 약 600m 앞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80km. 이 내비게이션 만드시는 분들은 T맵이나 아틀란맵이나 좀 새겨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 그 도심의 도로변에 카메라, 땅속 카메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30km, 40km, 50km, 60km, 70km, 80km 너무 종류별로 카메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예전같이 뭐 좀 제한되어 있는 속도 몇 가지와, 예를 들어 80km, 100km, 뭐 110km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 단속 카메라들이 우리 운전자들을 이렇게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전운전 때문에 그런 건 다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카메라가 많고, 각 도로마다 속도를 이 도로는 몇 킬로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빨리빨리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이 내비게이션에다가 T맵이든 아틀란맵이든 무슨 카카오 맵이든 현재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속도가 제한 속도 몇 킬로인지 아예 그냥 박아놔 주세요. 표시를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발하고요. 그냥 달리기도 싫고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거 보고 얌전히 그냥 운전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달리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운행 중인 스타렉스 어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두 대를 한번 세워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료비가 지금 LPG가 거의 95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디젤이 경유가 1,300원 정도 하죠. 1,300원, 비싼 데는 1,350원. 그러니까 4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연료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LPG는 아시겠지만 연비가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제 그 LPG를 시승도 못 해보고 실제로 못 봤는데, 아마 6k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래 타면 오른쪽 커브에 디젤이나 주의하세요. LPG나 그 연료비 이런 그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륜구동이 엣지 트랙에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 지금 제가 이 스타렉스의 수동식 그런 사륜이 아니라 전자식 사륜이라 앞바퀴 뒷바퀴를 도로 상황과 여러 환경에 이렇게 맞춰주는 그 구동력을 배분을 해주는 전자식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 장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왕에 약 차를 또 600m 이렇게 앞 시속 새로 80km 구매를 한다든지 구간입니다. 바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최첨단 기능들이 들어있고 또 그런 사륜 구동도 엣지 트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얌전하고 조용하게 운전할 수 있는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 딱 자세를 포지션에 제가 운전하는 딱 자세를 잡았는데 계기판이 밑에가 조금 이렇게 핸들에 가려지는, 과속 방지턱이 제가 있습니다. 키가 난장이는 아닌데 핸들의 높이와 그 다음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시트의 높이를 맞췄는데 약간 이렇게 화면 하단이 핸들에 좀 가려져서 저걸 보려면은 제가 상체를 이렇게 좀 들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서 봐야지 되는 또 그런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는데, 방법은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시트를 좀 올리면 돼요. 올리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막 붕 떠가지고 아까 처음에 느낌과 마찬가지로 너무 뻘쭘하게 붕 떠 있는 부분이라 자세가 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 최적의 시트 포지션으로 위치를 조금 낮추게 되면은 저렇게 제가 앉은 키가 좀 작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계기판도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그 모드를 바꾸면 그죠? 저기 계기판도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기름을 좀 아끼고 더 차가 잘 나가게 해주는 그런 모드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 역시 제가 봐도 이게 그 운전을 할 때 이런 버튼들을 막 이렇게 눌러주고 써야 되는데 빨리빨리 터치가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조금씩 돌출되어 있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이거는 신문물이니까 하긴 뭐 다른 차들도 이렇게 이미 이렇게 나온 차들도 많죠. 근데 적응을 좀 해서 운전할 때 좀 편안하게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 그 변속기 부분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제가 혹시 이게 거리가 팔이 짧아서 이게 만지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디오도 세팅을 한다고 좀 만졌는데, 이렇게 볼륨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막 이렇게 좀 돌리는 게 저는 좋은데 다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모컨의 핸들 리모컨이나 여기 있는 저 버튼식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터치식 버튼으로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신속하게 뭔가를 조작해야 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과속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느낌 자체가 좋아요. 기존의 스타렉스는 사륜구동이라 차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좌우로 몸이 엄청 띠뚱띠뚱 막 그렇게 요동을 쳤거든요. 스무스하게 잘 넘어갑니다.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는 지금 부분이고요. 계기판 조금 밑에가 가려지는 거 말고는 저거 너무 멀어가지고 눈이 나쁜 사람들은 잘 안 보일까 그 생각도 했는데 잘 보입니다. 주간 주행등의 일자로 들어오는 거는 여기 그 스위치를 보면은 여기 차폭등까지만 오토 말고 차폭등까지만 켜면은 가운데는 비고 양쪽만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 안개등까지 켜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일자로 전체적으로 일자로 그 주간 주행등이 쫙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방감 하나는 정말 뛰어나고 제가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스타렉스 어반 사륜구동과 지금 나란히 스타렉스도 1세대, 2세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디자인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이런 장식적인 요소들 크롬이라든지 많이 삭제가 됐지만, 대신에 범퍼 쪽에 이런 여러가지 문양이나
LED 조명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 다 뭐 여러분들 여러 자료를 통해 봤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에서 상당히 이제 진보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탁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은데 미래지향적이고 조금 더 그 세대를 앞서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서 스타렉스보다 조금 한 차원 진보된 스타리아의 모습이 시선을 끌기도 좀 충분해 보이고, 예, 그 주간 주행등이 보여주는 느낌도 상당히 멋져 보입니다. 그 전면 창도 앞유리도 훨씬 더 지금 넓죠. 앞유리도 훨씬 더 넓고, 그 다음에 차 높이도 제 차는 사륜구동이라 높이가 다른 스타렉스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한 8cm 정도가 높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크롬 장식도 약간 브라운 색깔로 구릿빛 도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은빛 비슷하게, 제가 봤던 거는 검정색의 구릿빛 도는 브론즈 색깔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차는 검정색이 아니고 약간 진한 회색입니다. 쥐색인데 이 색깔도 그 디자인 요소를 좀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색깔이라 또 괜찮게 또 보여집니다. 검은색은 좀 무게감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점도 많은데 때가 관리 좀 잘 해줘야 되죠. 근데 야 이거다 당장 바꿔야지 딱 이런 마음까지는 들진 않지만 마음이 좀 끌립니다. 스타렉스보다 저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이 엔진 소리가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했었어요. 조금 또 주행 좀 했다고 벌써 엔진 소리가 많이 들들거리는 부분이 좀 있는데, 색깔이 확실히 구릿빛 도는 그 로고, 현대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쥐색, 짙은 쥐색 나쁘지 않습니다. 이 여반 스타렉스는 처음에 요런 단차들, 여기 이쪽 요런 단차,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도 여기 좀 벌어진 거 보이죠? 요런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술력의 차이거든요. 스타리아 보면은, 요런 단차 부분들, 그 다음에 요런 이렇게 마무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정확해요.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스타리아는 차를 올라탈 때 높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높이가 있는데 이게 핸들을 잡고 타야 될지, 원래 여기 보면 이렇게 저쪽과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있으면은 좀 올라타기가 쉬울 텐데 그 핸들을 잡고 올라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요 스마트 키 하나 생긴 것만 해도 참 저 스타렉스보다 상당히 참 진보를 했다. 그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지만